어디 소속이냐? 훈련장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고함.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대령이 전투복 차림의 여군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냐고? 하지만 그 여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훈련장 전체를 훑어볼 뿐이었죠. 그리고 10분 뒤 그 대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계급장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연대장의 착각이 불러온 참교육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 첩첩산중 사이로 자리 잡은 육군 제37기계 화여단, 백운여단.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훈련장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장갑차 엔진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고 병사들의 군화 소리가 땅을 두드렸죠. 1대대 사격 준비 완료. 2대대 차량 정렬 끝. 3대대 탄약 적재 점검 중. 무전기에선 쉴 새 없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여단 창설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전투준비태세, 종합검증, 상급 사령부에서 파견된 평가단과 외부 참관 인원까지 내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지휘 차량 안, 육군 대령 박도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훈련장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병사들에게 머물지 않았어요. 평가단이 앉을 좌석, 상급 부대 장성들이 지나갈 동선. 그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오늘은 완벽해야 해. 박도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연대장님, 혹시 일정 조금 여유 있게 조정할까요? 병사들 컨디션이 안 돼. 박도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일정은 이미 상급 부대에 보고 끝났어. 변수는 없어야 해. 참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은 능력 있는 지휘관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진급도 빠른 편이었고 부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엔 조급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수 동기들 가운데 벌써 별을 단 사람이 나왔기 때문이죠. 준장, 그 계급장이 박도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만 성공적으로 끝내면 그는 서류 가방에서 평가표를 꺼내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격 정확도, 기동시간, 지휘 통제, 모든 항목에서 최상급을 받아야 했어요. 병사들의 안전보다, 부대의 사기보다 지금 박도연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평가표의 숫자였습니다. 시계를 본 박도연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부대 10분 뒤 훈련 개시, 준비 상황 최종 점검. 무전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들이 올라왔습니다. 박도연은 지휘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그의 이마엔 벌써 땀이 맺혀 있었어요. 깔끔하게, 변수 없이, 완벽하게. 박도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오늘 하루만 완벽하게 해내면 자신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착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말입니다. 훈련장 외곽, 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 너머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여군이었어요. 헬멧도 쓰지 않았고 계급장은 전투복 주머니 안으로 접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지도 한 장을 들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주저함 없이 훈련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병사 몇 명이 그녀를 힐끗 쳐다봤지만 누구도 막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여군은 사격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엔 탄약 적재 작업 중인 병사들이 있었어요. 여군이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탄약 회수는 언제 끝나죠?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계급장도 보이지 않는 여군.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어요. 그게 아마 훈련 시작 10분 전쯤 끝날 것 같습니다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격장 위치, 기동 동선, 병력 이동 경로.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따라 움직였죠. 기동 훈련은 몇 시에 시작하죠? 9시입니다. 사격 종료는 8시 55분 예정입니다. 여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5분. 탄약 회수와 병력 철수, 그리고 기동 준비까지 모든 걸 5분 안에 끝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여군은 아무 말 없이 지도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죠. 그 순간 지휘 차량 안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게 뭐야? 참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무슨, 저기, 저 여자. 박도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훈련장을 돌아다니는 여군. 계획에도 없고 보고에도 없던 인물이었어요. 누가 저 사람을 들여보냈지? 박도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참모가 서둘러 명단을 확인했어요. 저 연대장님, 명단엔 없잖아, 그렇지? 박도연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연대장님 혹시... 참모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박도연은 이미 차에서 내린 뒤였습니다. 성큼성큼. 박도연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훈련장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생각. 누군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불안감. 그 모든 게 그를 재촉했죠. 현장 지원 나온 부사관인가? 아니면 행정병? 박도연은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계급장도 안 보이는 여군이 제멋대로 훈련장을 돌아다니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군은 여전히 사격장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병력 배치 간격, 차량 대기 위치, 안전선 표시, 모든 걸 꼼꼼하게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박도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병사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여군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도현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경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말도 없었죠. 그저 잠시 박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박도연은 그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주변 병사들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참관석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훈련장에 왜 제멋대로 들어와 있는 거야? 여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살짝 돌려 다시 사격장 쪽을 바라봤죠. 박도연은 그 침묵이,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상급자가 말하는데 대답도 없다. 경례도 없다. 사과도 없다. 박도연에겐 그게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 말이에요. 박도연은 성큼성큼 여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보잖아. 이제 반말이었습니다. 완전히 하급자를 대하는 말투였죠. 여군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병사들, 아직 탄약 회수 중입니다. 박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묻는 건 내 소속이야. 소속?
여군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9시에 기동훈련 시작이라고 들었습니다. 사격 종료는 8시 55분. 5분 안에 병력 철수와 탄약 회수를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박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내 훈련 계획에 지적질을 하는 건가?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훈련 계획을 평가해? 박도연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어요. 당신이 이 부대 지휘관이야. 내가 지휘관이야? 주변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장교 몇 명이 슬금슬금 다가왔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연대장이 직접 나선 일에 누가 감히 말을 보태겠습니까? 박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기는 해? 상급 부대 평가단이 다 보고 있어.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어요. 그저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황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권위로 찍어 눌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묻는다. 어디 소속이냐? 하지만 여군은 대답 대신 다시 사격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병사들이 위험합니다. 박도연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훈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급 사령부 평가단이었습니다. 여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도연을 향한 시선은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 이후 그녀의 눈은 오직 훈련장 구조에만 머물렀습니다. 병력 밀집 구간, 차량 대기선, 사격 종료 예정 시각. 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상급자가 고함을 지르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 경례도 없다. 그냥 돌아서서 제 갈 길을 간다. 박도연에겐 그게 통제 불능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명령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느낌.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연대장님, 뭐야? 박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혹시 저분이? 참모가 말을 흐렸습니다. 박도연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나도. 하지만 하급자가 선 넘는 거야. 나중에 따로 조치하면 돼. 참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은 지휘 차량으로 돌아가며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전부대 훈련 예정대로 진행한다. 시간 엄수. 무전기 너머로 긴장된 대답들이 올라왔습니다. 1대대 알겠습니다. 2대대 준비 완료. 박도연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여군은 여전히 사격장 주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듯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죠. 박도연의 가슴 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아니야. 계획대로만 가면 돼. 오늘은 완벽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박도연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훈련 개시까지 5분 남았습니다. 사격장 끝자락. 병사들은 땅에 흩어진 탄피를 주우며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이 막 끝난 직후라 귀가 멍멍한 상태였어요. 빨리빨리 5분 안에 끝내야 돼. 한 부사관이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연대장 지시였으니까요. 그때 여군이 그 부사관 앞에 섰습니다. 부사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전투복 차림이지만 계급장은 보이지 않는 여군이었죠. 예.
무슨 일이십니까? 부사관은 일단 존댓말을 썼습니다. 여군이 사격장 전체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탄약 회수는 언제 끝납니까?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5분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동 훈련은 언제 시작합니까? 부사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9시입니다. 지금이 8시 56분인데 여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기동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부사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격장 병력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기동 훈련을 시작하면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그건 압니다만. 부사관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대장 지시입니다. 여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사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병사들이고 문책을 받는 건 중간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여군은 사격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탄피 회수 중인 병사 5명, 장비 정리 중인 병사 3명, 그리고 저 멀리서 시동을 건 장갑차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시간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죠. 여군은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송신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무전기를 다시 내려놓았죠.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부대에서 오셨습니까? 여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도연이 있는 지휘 차량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의 눈빛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겁니다. 직접 가서 직접 말하기로요. 여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휘 차량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주저함 없이. 부사관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대체 누구시지? 하지만 답을 찾을 시간은 없었어요.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니까요. 사격장, 1분 안에 철수 완료하라. 기동 훈련 곧 개시한다. 박도연은 지휘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참모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도연은 성큼성큼 여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훈련장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이름대. 박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어요. 여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소속이야? 여전히 침묵. 박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군은 대답 대신 천천히 팔을 들어 사격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아직 병력이 남아 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묻는 건 중요합니다. 여군이 처음으로 박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병사들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박도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여자가 내 말을 끊었어? 주변 장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연대장 앞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다니. 박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당신 지금 명령 체계가 뭔지 알아? 상급자 지시를 하급자가 따르는 게 군대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병사들은 작업하던 손을 멈췄고 장교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박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잘못된 명령?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어요. 내가 30년 군 생활하면서 쌓은 경험이 잘못됐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여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격장 철수 완료까지 최소 7분 필요합니다.
기동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3분. 이 상태로 강행하면 사고 납니다. 박도연이 비웃었어요. 사고?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 지휘해 봤는데. 현장 모르는 사람들이 숫자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제일 문제야. 여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도연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 훈련 방해하지 마. 안 그러면 징계 올린다. 어디 소속인지는 내가 찾아낼 테니까. 그 순간 무전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대장님, 사격장 철수 완료까지 5분 더 필요합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3분 안에 끝내. 명령이야. 여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박도연은 돌아서며 내뱉었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훈련장엔 불길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폭풍 직전의 고요함이었어요. 무전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연대장님, 1대대 사격 훈련 종료했습니다. 박도연은 지휘 차량에 올라타며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수고했어. 잠시 침묵. 참모들은 모두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사격장엔 아직 병사들이 남아 있었어요. 탄피를 줍고 장비를 정리하고 표적지를 철거하는 병사들. 최소 5분은 더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동훈련 바로 투입. 2대대 장갑차 출발 준비. 참모들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대장님, 사격장 쪽이 아직... 알아. 박도연이 짧게 끊었습니다. 시간 맞춰 빠질 거야. 훈련병들 아니고 또 다른 참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2분만 여유를. 안 돼. 박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일정은 이미 상급 부대에 보고 끝났어. 1분이라도 늦으면 평가에 영향 간다고. 참모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는 문제를 느꼈어요. 동선이 겹친다는 것.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대장이 이미 결정한 일에 누가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대 대장입니다. 출발 준비 완료. 박도연은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9시. 출발. 그 한마디와 함께 장갑차 엔진이 일제히 울부짖었습니다. 쿠르릉. 땅이 진동했어요.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무게 20톤이 넘는 철 덩어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훈련장 전체가 소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참모 한 명이 쌍안경으로 사격장을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대장님, 저기 병사들이 아직...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장갑차 소리에 묻혔습니다. 박도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평가단 눈에 확실히 띄겠어. 완벽한 타이밍이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 멀리 사격장에서 병사들이 장갑차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걸. 사격 소음으로 귀가 멍멍해서 땅의 진동도 느끼지 못한다는 걸. 그리고 그 장면을 한 여군이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사격장 끝자락. 병사 5명이 여전히 땅에 엎드려 탄피를 줍고 있었습니다. 딸그랑 딸그랑. 쇠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병사들의 귀는 방금 전 총성으로 멍멍했습니다. 야, 빨리 좀 주워. 한 병사가 소리쳤지만 자기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여군은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반대편을 봤죠. 장갑차 6대가 일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여군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장갑차 속도, 병사들 위치,
남은 거리.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났습니다. 30초. 30초 뒤면 장갑차가 사격장 구역에 진입합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땅만 보고 있었어요. 여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며 소리쳤죠. 거기, 비켜. 하지만 병사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멍한 데다 장갑차 소음까지 겹쳤으니까요. 여군은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뽑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송신 버튼을 눌렀어요. 정지. 차량 즉시 정지.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차량 정지. 당장. 여군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장갑차 대열 맨 앞. 이대 대장이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들려온 낯선 목소리. 여자 목소리.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야? 연대장 명령은. 하지만 그 목소리엔 뭔가 있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무게. 이대 대장은 본능적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전 차량 정지. 기익. 급제동 소리가 훈련장을 찢었습니다. 장갑차들이 하나둘 멈춰 섰어요. 먼지가 앞을 가렸습니다. 사격장 끝. 병사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 10m 거리에 멈춰선 장갑차. 만약 30초만 늦었다면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군은 그들 앞까지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손짓했습니다. 빨리 뒤로. 병사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탄피 자루를 들고 서둘러 안전구역으로 이동했죠. 여군은 그들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휘 차량 쪽. 박도연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분노로. 여군은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지휘 차량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장갑차가 멈춰선 게 보였어요.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참모들이 황급히 뒤따라왔어요. 박도연은 이대 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멈췄어? 내가 정지 명령 내렸어? 이대 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내밀었어요. 그게 무전으로 정지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도연이 무전기를 낚아챘습니다. 여기 백이연 대장이다. 방금 누가 명령 내렸어? 무전기는 조용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봤죠. 사격장 쪽에서 걸어오는 여군을. 저 여자가. 박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군은 천천히 하지만 주저함 없이 다가왔어요. 박도연이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했어? 내 훈련을 멈춘 게. 여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격장을 가리켰죠. 거기엔 방금 빠져나온 병사들이 서 있었어요. 박도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장갑차와 병사들 사이의 거리 10m도 채 안 됐어요. 잠깐 그럼.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당신한테 명령하래. 내가 지휘관이야. 내가. 여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병사들, 장교들 모두가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치심으로, 분노로, 두려움으로. 당장 비켜. 더 이상 내 훈련 방해하지 마. 여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훈련은 멈춰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 그녀에게 다가서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당신 이름 뭐야? 소속 어디야?
당장 대답 안 해. 그때였습니다. 훈련장 입구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준장 계급장을 단 장교가 내렸습니다. 그 뒤로 영관급 장교 몇 명이 따라 내렸죠. 상급 사령부 평가단이었습니다. 박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다 봤나? 준장은 천천히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멈춰선 장갑차들, 어수선한 병사들,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 박도현과 여군. 모든 걸 눈에 담았어요. 박도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파국이 확정됐습니다. 준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영관급 장교 4명이 일렬로 움직였어요. 훈련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자세를 바로잡았고 장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박도연도 얼른 거수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백이연 대장 박도연 대령 경례. 준장은 가볍게 답례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박도연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훈련장 전체를 천천히 훑었죠. 멈춰선 장갑차, 사격장에 남아있던 병사들, 어수선한 대열, 그리고 저 멀리 서 있는 여군. 준장의 눈이 여군에게 닿는 순간 주변 장교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황급히 여군 앞으로 다가가 길을 열었어요. 또 누군가는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도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지? 저게 무슨...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 상황 보고하시죠? 박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예,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장 옆에 있던 영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금 긴급 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박도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건...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장의 시선이 다시 여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갔죠. 박도연도 본능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예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준장이 여군 앞 2m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도연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준장의 팔이 올라갔습니다. 거수경례. 완벽한 자세였어요. 허리까지 굽혔습니다. 훈련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준장의 입에서 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차장님. 그 말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도연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람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은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차장? 차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부차장? 부대차장? 아니, 잠깐.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준장이 경례를 올렸다. 준장이. 그 말은 박도연의 시선이 여군에게로 향했습니다. 여군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준장의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익숙하다는 듯, 박도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준장 뒤에 서 있던 영관들도 하나둘 경례를 올렸어요. 경례, 경례. 일제히 팔이 올라갔습니다. 여군을 향해. 박도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주변 장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누군가는 경례를 올려야 하나 망설였고 누군가는 이미 자세를 취했습니다. 백의연대 참모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장이 경례를 올린다는 건 상대가 최소 소장급이라는 뜻이라는 걸. 박도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장? 소장이라고?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30분이 빠르게 재생됐어요. 아, 어디 소속이야? 당신이 뭔데? 책상에 앉아서 서리나 보는 사람이 모든 말들이 칼처럼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손가락질이, 자신의 반말이 모두 소장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 박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여군이, 아니 그 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 상황 설명해 주시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령이었습니다. 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 차장님. 그리고 박도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대장, 보고하시죠. 박도연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을 뿐이었죠. 훈련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도연이 그토록 원하던 평가단합, 그가 그토록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격 훈련이 종료되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군이, 아니 그 소장이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계속하세요. 박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동 훈련으로 전환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소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요? 침묵.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장은 천천히 사격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병사들이 아직 철수 중이었습니다. 사격 종료 시각은 8시 55분. 기동 개시 명령은 9시. 5분 간격으로 병력 철수와 탄약 회수를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박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불가능했습니다.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최소 7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준장이 메모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의 말 하나하나를. 박도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기록으로 남는다. 모든 게 공식 보고서에 올라간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사격장에서 부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죠. 연대장님께서는 그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기동훈련을 강행하셨습니까? 그건. 박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소장은 감정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3번 경고했습니다. 병사들이 위험하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훈련을 지연해야 한다고. 연대장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셨죠? 박도연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책상에 앉아서 서리나 보는 사람이, 현장 모르는 사람들이 이론만 들이대는 게 문제야. 그 모든 말들이 칼처럼 되돌아왔어요. 소장을 향해, 합동작전본부 작전차장을 향해,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사람을 향해 내뱉은 말들. 박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손이 사격장 병사들을 가리켰죠. 저 병사들에게 하세요.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훈련장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준장은 메모를 마저 적었어요. 영관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미래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별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준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훈련 즉시 중단. 예, 차장님. 무전이 내려갔어요. 전부대, 금일 훈련 중단. 병력 복귀. 엔진 소리가 하나둘 꺼졌습니다. 소장이 박도연을 봤습니다. 박도연 대령? 예.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휘봉 반납하십시오. 훈련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박도연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지휘봉, 30년 군 생활의 상징. 손이 떨렸습니다. 차장님, 지금 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박도연은 천천히 지휘봉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소장 앞에 내밀었죠. 준장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박도연의 손은 텅 비었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백이연대 지휘권 회수합니다. 군법회의 회부 검토 대상입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군법회의. 그 말은 곧 전역을 의미했어요. 별은커녕 제복조차 벗어야 할 상황. 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정군 통보됩니다. 지휘관 안전의식 결여 사례로 박도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정군 통보. 그의 이름이 모든 부대에 공문으로 내려간다는 뜻. 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부연대장 즉시 호출. 5분 뒤 부연대장 차량이 도착했어요. 그는 황급히 내려 소장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백이연대 부연대장입니다. 소장이 박도연의 지휘봉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연대를 맡으십시오. 예. 부연대장이 지휘봉을 받았어요. 박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소장이 마지막으로 박도연을 봤습니다. 계급은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 말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 모두가 들었어요.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휘 차량에서 대기하십시오. 상급 부대 조사단이 내려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어요.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등 뒤로 들렸습니다. 새 연대장님, 부대 인수 시작하겠습니다. 박도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훈련장에 있던 병력들이 하나둘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장갑차들이 줄지어 떠났습니다. 병사들도 대열을 지어 막사로 돌아갔죠. 쿵, 쿵, 쿵. 군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지휘 차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평가단 차량도 떠났습니다. 소장과 준장을 태운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훈련장을 빠져나갔죠. 부연대장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그도 떠났습니다. 훈련장은 텅 비었습니다. 바람만이 먼지를 날렸어요. 아침에 그토록 시끌벅적하던 그곳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어요. 그는 훈련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몇 시간 전 이 자리에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완벽한 훈련, 완벽한 그림, 완벽한 평가, 그 모든 게 중요했었죠. 박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별, 그가 그토록 원하던 준장 계급장, 어깨에 달린 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사들의 안전보다
부대의 명예보다 자신의 별이 더 중요했었죠. 박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멀리 사격장이 보였어요. 탄피가 아직 몇 개 남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소장이 막지 않았다면, 만약 그 긴급 정지 명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갑차와 병사들, 10m 거리. 박도연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나는 뭘 한 거야? 자신이 지휘관이라고 믿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사람을. 박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먼지가 군복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들, 존경, 두려움, 복종,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박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훈련장에 바람이 불었어요. 텅 빈 공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훈련장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가 쫓던 별은 이제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졌습니다. 어쩌면 영영 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소장은 백운여단을 떠나기 전 잠시 사격장에 들렀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그 자리였어요. 병사들이 탄피를 주었던 곳, 장갑차가 10m 앞까지 다가왔던 곳. 소장은 그곳에 서서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조용했어요. 부연대장이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차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차량으로 향하며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부연대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급은 명령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연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말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연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은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을 빠져나가며 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막사에서 병사들이 보였어요. 오늘 사격장에 있던 바로 그 병사들. 다들 무사했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소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백운여단 연대장실 문패가 바뀌었습니다. 박도연의 이름은 사라졌어요. 그는 다른 보직으로 이동 조치됐습니다. 별은 달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은, 그날의 교훈은 오랫동안 부대 안에 남았습니다. 신임 연대장이 부임했을 때 부연대장이 그에게 말했죠. 연대장님, 이곳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급장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신임 연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규칙은 지켜졌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병사들은 오늘도 땀 흘리며 움직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 됐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됐죠. 백운여단 훈련장. 그곳엔 이제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공기. 그리고 그날 소장이 남긴 한마디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계급은 명령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